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68% 하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4%, S&P 500 지수 역시 0.62%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장이 이상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위아래 약 한 10%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이제 영사관 폐쇄 조치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3.86%를 기록을 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 전쟁을 넘어서 이제 금융 전쟁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지수의 22%를 빅테크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1999년 버블닷컴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고, 이렇게 그 빅테크 기술주들이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빅테크 5대장, 팡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마가라고 부르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터널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이러스의 상황입니다.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바이러스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5만 건이 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재개를 준비하려다가 다시 한번 경제 폐쇄를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국회 심의가 좀 늦어지고 있죠. 조속하게 그 추가 부양책을 내어 놓아야 시장이 그래도 안심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 시장은 계속 실물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부양책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뭔가를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우상향을 했는데,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공포지수는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이런 공포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제가 국제금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금가격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장중에 19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자연재해인데요. 중국의 홍수 같은 경우에 산샤댐이 붕괴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사실 산샤댐 붕괴에 대한 어떤 과학적 논리는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지 못한 그런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것은 페이크 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산샤댐이 붕괴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의 홍수 이재민이 약 4,500만 명입니다. 이 4,500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산 피해 규모도 약 20조 원에 해당되고 있는데, 후베이성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최초에 시작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이재민 숫자가 엄청나고 바이러스 플러스 홍수의 재난재해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려고 했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의 홍수 피해는 끝난 것이 아니라 ING라는 것이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중국의 그 홍수에 관련된 비예보는 다음 달 초까지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샤댐이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이 산샤댐 하류에 있는 그 지방들의 비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이 산샤댐이 방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이 그 강물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물이 바다로 우리나라 서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서해의 그 염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염도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해양 생물의 어떤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서해안뿐 아니라 제주도에서 또 남해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류 후에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 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사전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과연 잘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중국의 홍수와 일본의 홍수 외에 홍수 피해와 산사태 말고도 사실 자연재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메뚜기 떼의 피해입니다. 이 사막 메뚜기 떼라고 도 불리우는데 이게 사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막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점 동남아시아 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홍수, 산사태, 그 다음에 메뚜기 떼의 공습 이 세 가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동남아를 이제 덮치려고 하는 이 메뚜기 떼는 27년 만에 최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이런 메뚜기 떼의 공습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작년 6월 100파운드당 11달러를 기록했던 그 쌀 가격이 지금 2020년 6월 달에는 100파운드당 약 20.5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쌀 가격이 2배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곡물의 이동이 좀 제한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미얀마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캄보디아 이런 쌀 수출국이 쌀 수출을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한 것은 쌀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형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옥션에서 작년 쌀 20kg 한 포대에 약 4만원대에서 판매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5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시간당 13km 정도의 속도로 동진 중이고 인도 동쪽에 있는 미얀마, 태국 등을 덮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쌀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쌀 가격의 상승에 관련된 식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애플,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 GDP의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FOMC 회의도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치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GDP,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1분기 GDP가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GDP가 사실은 2분기에는 당연히 사람들은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1분기는 1, 2, 3월 달인데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2월 말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안 좋은 그 수치는 지금 이번 2분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1분기에 비해서 안 좋게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 상태여서 시장에 기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수치로 성적표를 받아본다면 이 불안감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번 주에는 호재보다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수적 투자 태도를 견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태도로 시장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2200을 지금 현재 돌파한 상태에서 2200이 지지선이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2200이 뚫고 내려온다면 이 2200은 다시 한번 큰 저항선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을 할 때 그럴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센티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느냐가 진정한 시장에서의 투자입니다. 내가 벌고 내 방식으로 내 아들도 벌고 내 방식으로 내 아들의 아들인 손자도 벌고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제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과 시장의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 이런 거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식공무원도 여러분들의 댓글 참조해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짜이젠.